뭐만 하면 다 남 탓하는 아이 한 번쯤 만나보셨죠? 숙제를 안 해와도 엄마가 안 챙겨줬잖아. 동생이랑 싸워도 동생이 먼저 했단 말이야. 심지어 물건을 잃어버려도 친구가 가져갔어. 나 아니야. 이렇게 모든 일이 남 탓으로 끝날 때 부모 마음엔 두 가지 걱정이 함께 올라옵니다. 얘가 책임을 안 지는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동시에 지금 따지면 또 싸움이 되겠지 하는 피로감도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고, 어떤 날은 핑계대지 말고 내 잘못부터 인정해 하고 강하게 나가게 되죠. 오늘은 뭐만 하면 남 탓하는 아이에게 책임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주제로 4가지 작은 가르침을 나눠보려 합니다. 아이를 혼내서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씩 자기 몫을 바라볼 수 있게 돕는 대화 루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작은 가르침 하나. 남 탓은 마음을 지키려는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1. 상황 열기. 남 탓의 속마음. 아이들이 남 탓을 할 때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 아니야. 쟤가 잘못했어. 나 진짜 안 그랬어. 쟤 때문이야. 겉으로는 계속 내 잘못 아님을 밀어붙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감정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 너무 부끄러워. 내가 틀렸다고 하면 내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 입장에선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보다 쟤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선택하는 쪽이 마음이 덜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걸 꼭 우리 아이 자존감이 불안하다 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수와 잘못을 대하는 마음이 아직 단단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2. 기준 한 줄. 남 탓을 바로 끊기보다 그 뒤에 있는 억울함과 부끄러움을 한번 짚고 들어갑니다. 먼저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야 그 다음에 책임 이야기도 들을 힘이 생깁니다. 3. 실천 루틴. 감정부터 짚어주는 3단계. 1단계. 감정을 한 줄로 비춰주기. 지금 많이 억울했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속이 꽤 상했겠다. 여기서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안 본 건 아니다 라는 신호를 짧게 주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2단계. 잘못이라고 못 받기보다 상황을 먼저 정리하기.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동생을 민 행동은 네가 한 거야. 친구가 먼저 장난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친구를 때린 건 내 행동이야. 아이 입장에서는 여전히 억울할 수 있지만 아이가 선택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분리해서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3단계. 수치심을 누르기보다 배움의 기회로 바꿔주기.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야. 지금 이 장면이 네가 책임을 연습해보는 첫 연습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이의 행동 기준을 함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먼저 건드렸을 때는 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하지마 라고 말해보는 거야. 필요하면 그 말은 싫어, 사과해줘 라고 말해보고, 동생에게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땡땡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형한테 사과해줄래? 한 장면 안에서 각자의 몫을 나누어 이야기해주는 것. 이게 작은 가르침 하나의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감정의 안전망을 깔아주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남 탓하는 아이에게는 잘못만 몰아붙이기보다 억울함과 부끄러움을 한번 짚고 책임을 보여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방금은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같은 장면을 책임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가르침 2. 누구 탓이냐 보다 그 안에서 내가 책임질 행동이 어디까지인지 봅니다. 1. 상황 열기. 남 탓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자주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왜 다른 사람 탓이야? 네가 잘못했지. 핑계대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빨리 말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건 하나도 안 들어주고 결국 다 내 탓으로만 돌리려는 거구나. 그래서 더 세게, 더 오래 남 탓을 밀어붙이게 되죠. 남 탓을 끊는 목표는 전부 내 탓이다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책임질 행동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게 돕는 것에 가깝습니다. 2. 기준 한 줄. 누구 탓인지 따지는 대신 그 안에서 내가 책임질 행동이 어디까지인지 보게 돕는 것이 책임 교육입니다. 3. 실천 루틴. 내가 책임질 행동 찾기 3단계. 1단계. 아이가 본 상황을 먼저 들어주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차근차근 말해볼래?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뒤 부모가 한번 정리해줍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땡땡이가 장난을 걸었고 네가 따라가서 잡으려다가 밀게 된 거지. 이 단계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2단계. 여러 요소 중에서 내 행동만 조용히 분리하기. 동생이 먼저 장난친 건 동생 몫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동생을 민 행동은 네가 한 거야. 친구가 룰을 제대로 설명 안 해준 건 친구 몫이고 잘 모르겠을 때 물어보지 않고 화부터 낸 건 네가 선택한 행동이야. 여기서 포인트는 너만 잘못됐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책임질 행동이 여기 있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단계. 짧은 질문으로 내가 책임질 행동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말하게 하기. 그럼 그 안에서 네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네가 다시 할 수 있다면 내 행동 중 어디를 바꾸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아이 스스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칸을 말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 머릿속에는 전부 다 내 잘못이 아니라 여러 요소 중에 내가 책임질 행동이 한 칸 있다 라는 구조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일어난 일에서 내 행동을 보는 연습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에 같은 일이 왔을 때 무엇을 연습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가르침 셋. 실수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를 함께 연습합니다. 1. 상황 열기. 남 탓 대화가 길어지면 대부분 누가 더 잘못했나 싸움으로 끝나버립니다. 동생이 먼저 했단 말이야. 친구가 나 밀었어. 부모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 알겠고 어쨌든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끝나면 아이 머릿속에는 또 혼났다만 남고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은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판정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일이 다시 왔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2. 기준 한 줄. 책임 대화의 목적은 과거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할 행동을 함께 연습하는 것입니다. 3. 실천 루틴. 다음에 연습 루틴 3단계. 1단계. 과거를 짧게 사실 위주로 정리하기.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말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킨 부분도 있었고. 간단하게 사실 요약만 해줍니다. 다만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를 세게 때리거나 심한 욕설처럼 행동 자체가 선을 넘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도와 경계 설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선을 세운 다음에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2단계. 질문으로 다음 장면을 열어주기. 그럼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이번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번엔 네가 먼저 어떤 말을 해보면 좋겠어. 이 질문은 네가 잘못했다 에서 끝내지 않고 아이 시선을 다음해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3단계. 아이의 답을 연습 문장으로 같이 정하기. 아이의 답을 들은 뒤 그 내용을 아이 입에서 실제로 나올 법한 문장으로 같이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친구와 다툰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랑 다툼이 있을 때는 친구를 미는 행동보다 말을 먼저 꺼내는 걸 연습해보자. 예를 들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불편해. 사과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모르는 일 때문에 속으로 화가 치밀었던 상황이라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모르는 게 생기면 혼자 화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기 약속해볼까?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아이와 함께 정한 문장들은
아이 머릿속에 다음에 사용할 행동 스크립트처럼 저장됩니다. 남 탓으로 끝났던 장면이 조금씩 다음에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연습의 장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남 탓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의 잘잘못보다 다음에 무엇을 연습할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남 탓하지 마 라고 말하는 우리 어른들의 말습관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작은 가르침 넷. 어른의 말습관이 아이의 남 탓 습관이 됩니다. 1. 상황 열기. 아이에게는 남 탓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어른도 무심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화나게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 잘 안 되면 나 말고 다른 것부터 탓해도 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2. 기준 한 줄. 아이의 남 탓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우리 말 속 남 탓부터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연습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3. 실천 루틴. 우리 몫으로 바꾸는 2단계. 1단계. 내 말 속 남 탓 문장 알아차리기. 네가 그럼 그렇지. 네가 화나게 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속으로 한번 이렇게 덧붙여 봅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지? 아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말 습관부터 한번 점검해보는 연습입니다. 2단계. 아이 앞에서는 우리 목 중심으로 말 바꾸기. 지금 내 이 행동은 고치면 좋겠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정해보자. 지금 엄마는 많이 화가 난 상태야. 하지만 화를 내는 방식은 엄마가 선택하는 거니까 조금 진정하고 나서 다시 얘기해보자. 지금 이렇게 되어서 나도 속상하네. 친구를 밀거나 때리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그 기준을 내가 더 분명하게 말해줬어야 했고 그 상황에서 네가 했던 선택도 같이 다시 보자. 이렇게 말이 조금씩 바뀌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상황 탓만 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남 탓을 고치고 싶다면 먼저 우리 말 속 남 탓부터 줄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은 뭐만 하면 남 탓하는 아이를 조금씩 책임을 배워가는 아이로 돕는 4가지 작은 가르침을 나눠봤습니다. 남 탓 뒤에 있는 억울함과 부끄러움을 한번 짚어주는 것. 전부 내 탓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네가 책임질 행동을 함께 찾는 것. 과거의 잘잘못 싸움에서 벗어나 다음에 무엇을 연습할지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어른인 우리가 먼저 말 속 남 탓을 줄여보는 것. 아이의 남 탓은 어쩌면 아직 내가 잘못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경험이 부족해서 나오는 방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 우리 집에 가장 먼저 적용해보고 싶은 한 문장이 있었다면 그 문장 하나만 먼저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책임은 오늘 당신의 말 속에 얼마나 드러나 있었나요? 조금 느리더라도 공감과 책임의 기준을 함께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지금 떠오르는 아이에게 건넬 한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댓글에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문장들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며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